지하 1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복도를 지나 실험실로 갈 겁니다. 이제 이 방에서 첫 번째 실험이 시작됩니다. 퀴즈 문제를 평가하러 온 20대 대학생 5명. 잠시 후 출제자가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는 출제자. 그리고 비명소리를 들은 학생들. 그들은 쓰러진 사람을 돕기 위해 일어날까요? (2006년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이날 밤 9시 30분 전철을 기다리던 38살 문 씨가 승강장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둡니다. 이때 40대 남성 2명이 말도 없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습니다. 그러자 가방 주인 문 씨가 버럭 화를 내고 세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점점 커져 폭력으로 번집니다. 그런데 당시 승강장에 서 있던 승객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싸움을 말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세 사람은 선로까지 내려가 싸움을 계속하고 순간 가방 주인 문 씨가 흉기를 꺼내 휘두릅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한 명이 숨지는 살인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CCTV 당시 녹화한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있어요. 여기로 올라와서 도주할 때까지 누구 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거는 참 미스테리한 일이죠. 사건 당시 승강장에서 싸움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왜 살인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살인 사건을 주목하시죠. 사건이 일어난 곳은 뉴욕의 한 아파트 앞. 1964년 3월 13일 제노비스라는 28살 여성이 귀가 중 아파트 앞에서 규현에게 칼로 찔립니다. 비명소리가 나자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범행 장면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조용히 창문이 닫히고 불이 꺼집니다. It was a shameful thing because later on her parents moved into the same building, but they weren't there at that time, thank God. Because to me, the people who did that were just, I don't even want to say what I thought of it at the time. I was so angry.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도망쳤던 범인은 다시 나타나 제노비스의 숨이 끊길 때까지 범행을 저지릅니다. 당시 살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모두 38명. 다음 날 사건이 보도되자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분노합니다. 38명의 목격자들. 그들은 왜 단 한 명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한 심리학자가 이 기이한 사건을 파헤칩니다. And they would say such things as, well, you're a social psychologist. Can you explain to me about this Kitty Genovese case? Why is it that all of those people sat there, watched, and didn't do anything? 연구 결과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으면 책임감이 분산돼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관자 효과죠. 이런 현상이 결코
인간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정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타나도록 인간의 심리적 체계가 돼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실험실로 가보시죠. 지하 1층입니다. 왜 목격자가 많으면 남을 돕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험의 진짜 목적을 숨기고 간단한 퀴즈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출제자가 문 밖으로 나가 쓰러집니다. 이때 쓰러진 출제자를 돕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칸막이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20대 남자 대학생 5명. 제가 15분 뒤에 문제지와 같이 걷겠습니다. 뭐 예쁘세요? 15분 후에 답안지를 거들어 오겠다고 말한 뒤 출제자는 문 밖으로 나갑니다.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바로 이때 문 밖에서 출제자가 쓰러집니다. 분명 비명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신음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방에 있는 학생들 못 듣는 걸까요? 못 들은 척 하는 걸까요? 바로 이때 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준혜 씨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잠깐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더니 눈치를 살피다가 다시 문제를 푸는군요. 신음소리를 들은 건 준혜 씨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5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실험 끝났습니다. 일어나시고요. 실험이 끝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은 학생들. 15분이 다 됐습니다. 혹시 바깥에서 나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근데 왜 반응을 다 안 하셨어요? 저는 막 문 열어볼까 한번 생각했어요. 근데 또 그냥 너무 심해지면 열어볼까 했는데 그냥 참고 기막으면서 풀었거든요. 그래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뭐 도대체 무슨 일이 되게 궁금했죠, 속으로는. 겉으로는 딱히 돌출 행동을 하기 좀 뭐해서 다 문제 푸시고 계시는데 나가볼까 했는데 혼자 나가기도 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후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지만 신음소리를 듣고 도와주기 위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상황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꼭 나서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그 느끼는 책임감이 사람 수만큼 그 분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서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방 안에 혼자만 있도록 한 것이죠. 15분 딱 뒤에 제가 걷겠습니다. 15분 동안 이 문제 푸세요. 이번에도 15분 후에 거들어 오겠다고 말한 뒤 출제자는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쓰러집니다. 문 쪽을 쳐다보는 우호 씨. 문제지를 보며 잠시 갈등을 하더니 단 11초 만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혼자만 방에 있을 때는 모두들 신음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책임감이 좀 더 커진다 그래야 되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목격자의 수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도움을 받을 확률은 적어진다는 것이죠. 이 화면은 지난 6월 뉴욕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0대 여성이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1시간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바로 옆에 앉아있는 다른 환자들과 경비원, 심지어는 병원 직원들조차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끝내 이 여성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2007년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 남성이 지하철에 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옆에 앉은 여성에게 느닷없이 시비를 걸고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지하철에 앉아있던 승객들 그 누구도 폭행당하는 여성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방관자 효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죠. 한 여대생이 책을 떨어뜨립니다. 당황한 그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의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지켜보시죠. 먼저 목격자가 한 명일 때입니다. 책을 떨어뜨리는 걸 봤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는군요. 감사합니다. 혼자 보았을 때는 남녀 구분 없이 인상이 좋든 나쁘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들 망설임 없이 도와줍니다. 이 학생들이 특별히 친절한 건가요? 이번에는 2명이 지나가는군요. 도와줄 듯 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3명일 땐 어떨까요? 다들 쳐다보기만 할 뿐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도와주던 사람들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갑자기 무심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목격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와주는 비율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만약 목격자가 많다면 차라리 방법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누군가 한 명을 딱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 걸로. 여기요. 고맙습니다. 네, 부탁할 경우에는 100% 도움을 받았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여럿이 있으면 나 대신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죠. 도움이 절실했던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방관이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2007년 4월 16일)
32명의 희생자를 낳은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참사. 사건의 범인이 재미 한국인 조승희로 밝혀지자 국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올해 4월 16일. 제작진이 찾아간 버지니아 공대는 하루 동안 휴강을 한 채 1주년 추모식을 열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세워진 추모비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뿐 조승희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3살 청년 조승희. 사건 당시 방송국에 보낸 비디오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You had 100 billion chances and ways to have avoided today, but you decided to spill my blood. 그런데 범행 일주일 전 조승희는 또 하나의 비디오 테이프를 방송국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폭스 TV 인기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조승희가 그 사회에 섞이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회라는 것과 자기도 좀 화해하고 싶다. 이러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승희가 보낸 노래자랑 신청 비디오는 공개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그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And he said in his thing, I told you, I warned you. In the other cases of the school shooting, Columbine, there was always a warning that you knew that people were saying, you know, I'm hurting, I need help.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조승희. 하지만 그의 무덤 앞에 놓인 이 편지가 친구들에게 받은 최초의 손길이었습니다. They should have made sure he kept on his medicines and all that, and he should have had his friends around him, but he had no friends. I believe we all should help each other, and we all have a journey to flow through and to work through.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은 방관의 비극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위는 대단히 정말 나쁘고 커다란 해악을 미친 것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은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보듬어주고 발견해주고 들여다봐 주었다면 이런 행동까지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5월 퇴근 후 지하철에 탄 신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좌석 맞은편에 앉아있던 두 남자가 신 씨에게 뚱뚱하다며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농담까지 합니다. 참다 못한 신 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어처구니 없게도 두 남자는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신 씨. 그런데 당시 지하철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신 씨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앉아있던 사람들 얼굴하고 무슨 옷 입었는지 막 그런 것까지도 생각이 다 나요. 당시 임신 중이었던 신 씨는 이 충격으로 유산을 한 뒤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다가 4년 만에 인터넷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경찰은 하루 만에 가해자를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신 씨를 외면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선 안 마주치려고 그런 표정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안 잊혀져요. 평생 갈 것 같아요.
남을 도와야 할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은 내 책임이 아니야, 누군가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방관자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 라고 판단해서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 3월 26일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하굣길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어린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인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고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위급한 순간. 비명 소리를 듣고 집에서 뛰쳐나온 혜린 씨는 급히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냥 살려달라는 소리 들으니까 잘못될까 봐 진짜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뛰어나갔어요. 인기척을 알아챈 범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혜린 씨는 겁에 질린 아이를 자신의 집까지 무사히 데려옵니다. 살려주라는 소리가 굉장히 긴급했어요. 진짜 언제 살려달라는 거지. 되게 조용했거든요, 그 시간대. 그래서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때 주변의 다른 집들은 아이의 비명 소리를 전혀 못 들은 것일까요? 왜요? 아유, 그런 일 갖고 진짜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있긴 있었는데 그때 뭐 경찰도 뭐 통보 수상하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없었기를 바라는 것 뿐이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그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가 그 상황의 힘을 깨고 구조에 나섰다는 거죠. 그 용감한 여대생은 우리 사회의 영웅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위험을 무릅쓴 혜린 씨.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한 혜린 씨는 자신은 결코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된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주위에서 막 잘했다고 하시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왜 칭찬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상황의 힘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나 그 최종적인 행동의 선택권은 항상 자기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침묵을 깨고 누군가를 위해 달려가는 평범한 영웅들을 만나보시죠. 지하철역. 한 아이가 갑자기 선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지하철이 들어오는 신호음이 울립니다. 순간 한 사람이 선로 밑으로 뛰어내려 달려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 아이를 안고 다시 선로 위로 올라옵니다. 아이를 구한 사람은 당시 고등학생 김대현 군. 그때 제가 친구랑 이쪽 자리에 둘이 앉아있었거든요. 둘이 앉아있다가 친구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아이가 반대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반대편 선로에서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아래를 내려보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현 군은 눈 깜짝할 사이 선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걸음 만에 아이가 있는 곳까지 달려갑니다. 나밖에는 아무도 못 봤구나 라 그래서 갔다 온 건데 주변 분들이 이렇게 주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존재는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전철은 이미 역을 향해 달려오는 위험천만한 상황.
번쩍 아이를 안아 다시 승강장 위로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 그것은 생사를 건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위험하기보다는 갔다 와서 이제 올라와서 딱 보니까 지하철이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지나간다고. 좀 위험했구나. 그제서야 조금 무섭고 그래도 좋은 일 했으니까 집에 가서 참 좋게 기분 좋게 잘 수 있겠다 그 생각하고 그랬죠. 그 떨어졌던 데가 아마 이쪽 부근이었을 겁니다. 이쪽. 떨어져 계신 거 보고 이제 저는 바로 이제 내려간 거죠. 안전선 근처에서 가방을 맨 청년이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다 선로로 떨어집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지만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좀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내려가고 그 시간 터울이 조금 길었는데 안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선로로 뛰어든 강 씨는 떨어진 청년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구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하고 간 거고 별다르게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생각은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목격자가 많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된다는 방관자 효과. 그런데 이 이론을 뒤집고 위험 속에 뛰어든 사람들, 그들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그 순간에 다른 거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였을 것 같아요. I don't think that heroes are necessarily any different from the rest of us in their character or their morality. I think they're likely to be different from us in their special knowledge of a circumstance, their special awareness of it.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보는 거죠. 마치 우리 카메라가 줌으로 쫙 해가지고 그 타겟만 보게 되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렸던 걸로 기억해요. 다른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냥 아이만 갔다 와야 되겠다 이 생각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평소에 보면 몸이 되게 둔치거든요. 그 뛰어내리고 나서 제가 CCTV를 봤는데 아주머니가 떨어지자마자 거의 진짜 막 반사신경으로 막 바로 뛰어내렸는데 그 보고서 저도 아 내가 저렇게 빠를 수가 있나. 우리 여기 있었잖아요. 넌 여기 있었고 우리가 저기 있었잖아. 그냥 생각 못하고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다 내려가서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 그냥 너도 가는구나, 나도 간다, 나도 가니까 너도 오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몸이 느끼면서 그냥 다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밑에 그 남자분이 떨어져 계시니까 먼저 그냥 끌어올려야 되겠다, 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먼저 지하철 뭐 들어오고 뭐 그런 거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는 순간 승강장에는 다른 수많은 목격자가 있지만 영웅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한 곳. 선로에 떨어진 사람이었고 그들은 그 상황을 자신이 도와야 할 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했던 것이죠. 이 그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건 새인가 그럼? 독수리가 이렇게 낚아채서 여기 사람 있고 이거 새. 그러네. 이 사람들이 무슨 있잖아. 이게 팔이고 이게 다리. 와. 맞는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이건 좀 하마하고 같지 않아? 추리해. 이거 벌레 같아 벌레. 보는 눈이 정말 다양하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미술공부 시작. 민지야, 네 앞에 비었다. 사실 이 그림은 유치원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먹물을 뿌린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게 니네들 이거 뭐 그린 거예요? 사람, 코끼리, 거북이, 우산이 엄마 왔어.
그렇습니다. 상황은 마치 이 그림처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매하고 불명확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각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현상이죠. You don't need to be a special person. You don't need to be more religious. You don't need to have a certain training. You don't need to come from a certain social class or be highly educated. Anyone could be a hero. You too can be a hero. 타인을 위한 순간의 선택. 그런데 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돕는 걸까요? 태어난 지 겨우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신생아들. 피곤한지 다들 잠이 들었군요. 그때 한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옆에 아기가 따라 우는군요. 또 그 옆에 아기도 모두들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따라 우는 것을 신생아성 반응 울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실험해봤습니다. 이 아기들 중에서 가장 제일 잘 우는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요? 얘가 잘 우는 것 같은데. 아기요? 네. 소문난 울보 소이미를 방에 혼자만 있게 했습니다. 이런, 금세 또 울음보를 터뜨리는군요. 우는 소리를 카메라에 담아 혼자서 놀고 있는 소이미에게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울보 소이미가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아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들은 자신의 울음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따라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까닭은 아이 내면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어릴 적부터 사람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실제로 미국 듀크대 의학진은 뇌 연구를 통해 타인을 위한 행동은 본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이타심과 뇌의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한 그룹은 컴퓨터로 돈을 버는 게임을, 다른 한 그룹은 자선단체를 돕는 게임을 시켰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What we found was sort of surprising to us, which was that when people were watching the computer play the game, then those people who were more altruistic had more brain activation in a region in their parietal cortex. So what's shown here, PSTC, 즉 뇌 후두부의 측두엽 상부 피질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쓰는 것으로 결국 이타심은 우리 뇌에 잠재돼 있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PSTC가 자신의 이타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타 행위를 볼 때도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we speculate, we don't know this yet, but we speculate, is that in fact an effective way to get people to behave more altruistically would be to make the targets of their altruism more real. By that, showing them examples of the very people that they're going to be helping.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타심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역. 지난 1월 26일 이곳에서는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고 이수연 군의 추모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수연 군의 의로운 죽음을 잊지 않으려는 일본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와도 아까도 시간 다가오고 이러면 괜히 뭔가 자꾸 마음이 괜히 자꾸 불안해져요. 뭔가 이해 못하게 그래서 7년 전 이날 일본에 유학 중이던 이수연 군은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연 군이 선로로 뛰어들고 전철이 들어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4초. 수연 군에게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その4秒間で、私が印象的に残ったのはご両親がじゃああなたならば、気象さんに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あなたならばそれ何秒なら逃げられますかって言ったら 1,2 秒あれば逃げられるとだから自分だけ身をかわせば確かに助かったんですよね. 그러나 마지막까지 구조를 포기하지 않은 수연 군의 행동은 일본 열도에 이수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ですから困っている人がいても誰も助けないということを何度も見ている人は助けにくくなるだろうと思うんです。だから、困っている人がいた時に助ける人がいるというのを見た人は、今度は自分も同じように困っている人がいたら助けるのが当たり前に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수연 군이 희생한 지 닷새 뒤 선로에 떨어진 임신부를 구한 일본인 5명. 다시 다음 날 선로에 떨어진 고교생을 구한 일본인 2명. 그리고 2007년 수연 군과 똑같은 1월 26일 선로에서 노인을 구한 야마모토 씨. 그는 사건이 있기 사흘 전 수연 군의 추모집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同じことになるとは思ってはいなかったけどね。しかもね、お相手が両方ともお酒を飲んでた人なわけだから、状況が本当に同じだよね。 2007년 1월 26일 도쿄 우에노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야마모토 씨는 한 노인이 선로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선로로 뛰어들고 떨어진 취객을 승강장 위로 끌어올리자마자 전철이 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찔한 순간 이수연 군을 떠올렸다는 야마모토 씨. その時はスヒョンさんのことが思ってから入ったわけではないので、だからそれは多分スヒョンさんだからじゃなくして。 たとえ誰であったとしてもそういう時に手を貸せない今の日本人の気持ちが恥ずかしい. 이렇게 일본을 감동시킨 이수연 군의 선행은 최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일본의 초등학생들에게 이수연은 기억 속에 새겨진 진정한 영웅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걸 자꾸 보여주고 활성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랄까요? 자꾸 기억하게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다면 분명히 그런 행동이 더 강화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행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전염됩니다. 이 선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더 많은 평범한 영웅을 만날 수 있죠. (2007년 1월) 뉴욕 지하철에서 청년을 구한 웨슬리 오틀리는 미국 언론으로부터 서브웨이 히어로, 즉 지하철 영웅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행사에서
웨슬리를 미국의 영웅이라고까지 칭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웨슬리 오틀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He gets praised. He gets on the television. Maybe they give him an award. So that says it encourages other people to be a hero when the time comes. And I think we need so much more of that in America, in Korea, and everywhere. 2007년 12월 25일 세계 복싱 타이틀전에서 3대 0으로 판정승을 거둔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최효삼 선수. 끝내 깨어나지 못한 그는 안타깝게도 9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최효삼 선수의 뜻에 따라 6명의 환자들에게 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냥 말로는 못하지. 지가 직접 말로는 안 했지만 그거 그렇게 한 게 정말 너무너무 잘 생각했다고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 없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최효삼 선수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너무 감사드린다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최효삼 선수의 장기 기증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월 초 하루에 100명 이상의 장기 기증 신청자가 쇄도했습니다. 최근에 최효삼 효과라는 말이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말까지 94명이 장기 기증을 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최효삼 선수가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장기 기증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주고 간 영원한 챔피언 최효삼. 그의 고귀한 선행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선한 행동, 좋은 행동이 그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선택한다면 그 이외의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비슷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웅들 중에 아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지난 겨울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태안반도를 찾은 사람은 무려 130여만 명. 등 떠미는 사람 하나 없는데도 우리는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검은 돌멩이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우리 집, 나 집에 기름이 그렇게 들어왔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왔어요. 작은 알맹이, 돌멩이까지 지금 다 꺼내가지고 하나씩 무릎에 얹혀놓고 다 닦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온 여름. 이 바다에 풍덩 몸을 담그고 두 손 가득히 금빛 모래를 만질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요 봉사활동하러 왔었는데요. 여기 되게 까맣게 기름이 둥둥 떠다녔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바다가 많이 깨끗해져 있고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노력해 준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태안반도의 기적. 그 기적을 이루어낸 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태안반도를 찾아간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조차 모르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평범한 영웅입니다.